29번에서 33번 지문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비문학 마지막 지문이었죠. 사회 지문이었고요. 사회 지문 안에서도 법에 관련된 사회 지문이었습니다. 자, 법과 관련한 사회 지문은 법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 법의 개념 자체가 문제나 선지로 나오기보다는 이 법의 개념을 알고 넘어가야 그 다음 부분 독해가 가능하고 또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문에서는 각각의 개념을 알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점에 유의해서 지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허권에 동그라미 치고 시작할게요. 발명에 대한 정보의 소유자가 특허 출원 및 담당 관청의 심사를 통하여 획득한 특허를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래요. 특허권의 설명에 해당하는 내용에 괄호 치겠습니다. 한편 영업비밀은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으로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을 바로 영업 비밀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영업 비밀과 특허권은 모두 법으로 보호가 되고요. 또한 모두 지식, 재산입니다. 특허권과 영업비밀 두 개 언급을 했는데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바로 지식, 재산이라는 건데요. 그 뒤에 보면 정보통신기술산업이라는 화제어가 또 나옵니다. 정보통신기술사업은 이 같은 지식재산은 결국 앞서 이야기했던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에 해당합니다.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과 같은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창출이 됩니다. 지식재산 보호 문제와 더불어 최근에는 ICT 다국적 기업이 지식재산으로 거두는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결국 1문단에서는 문제 제기를 했어요. 자, 결국 이러한 지식재산에 대한 과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의 지문에 나올 확률이 높겠죠. 자, 2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ICT 다국적 기업에 대해 디지털세 도입을 진행 중입니다. 자, 디지털세 네모 쳤으니까 문제 나온다는 얘기겠죠? 자, 디지털세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 각각의 개념에 대해 알고 지나가야 그 다음 지문을 독해할 수도 있고 또 문제를 풀 수 있어서 개념 알고 지나갈게요.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디지털세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배경에는 법인세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있습니다. 자, 결국은 법인세 감소로 인해서 디지털세 도입에 대해서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럼 법인세 개념도 나오네요.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등을 통해 거둔 수입에서 재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 바로 법인세입니다. 디지털세와 차이점이 뭐냐면 디지털세는 모든 수입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인데 법인세는 수입 중에서 재반 비용을 제외를 해줘요. 무슨 얘기냐면 수입이 이만큼 있었는데 내가 100만 원의 수입이 있었다면 이 수입을 만들기 위해 쓴 20만 원을 빼주고 나머지 80만 원에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각각의 개념을 알고 지나가야 그 다음 지문 독해가 가능합니다. 자, 많은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의 이윤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자, 결국 그 다음 문단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기업들이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예시가 나왔습니다. 이 예시를 통해서 이 지문은 법인세를 회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ICT 다국적 기업 지사는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A국의 자회사를 세웠습니다. A국에서는 법인세율이 매우 낮아요. 특허의 사용 권한을 A국의 자회사에다가 부여합니다. 자, 그리고 법인세율이 A국보다 높은 B국에 설립된 지사의 자회사에서 특허 사용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지사는 B국의 자회사로 하여금 A국의 자회사의 특허 사용에 대한 수수료인 로열티를 지출하도록 합니다. 자, 그 결과 지사는 B국의 자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합니다. 자, ICT 자국적 기업의 본사를 많이 보유한 국가에서도 해당 기업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중 어떤 국가들은 ICT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해당 산업에서 자국이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라도 디지털세 도입에는 방어적이다. 자, 결국 끝에 가서 보면 디지털세 도입에 대해서 각국의 입장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이 법인세를 회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살펴보고 갈게요. 자, 미국은 법인세율이 높습니다. 자, 미국에 설립된 자회사에서도 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수입에서 뭐를 빼주냐면 법인세는 제반 비용을 빼줘요. 자, 그리고 이 제반 비용을 뺀 곳에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자, 이게 법인세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발생한 이윤에서 법인세가 되는데, 자, 수입이 많아지면 법인세도 높아지겠죠. 자, 이 법인세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빼는 제반 비용을 커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에 세운 자회사가 제반 비용을 커지게 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로열티를 지불하는 겁니다. A국에 세운 자회사에 로열티를 지불했을 때 미국에서는 제반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 수입 전체적인 이윤이 작아지고 내야 되는 법인세도 작아지게 되겠죠. 그 다음 문단을 보면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ICT 지식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일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화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적재산, 지식재산의 보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식재산의 보호가 약할수록 유용한 지식 창출의 유인이 저해되어 지식의 징보가 정체되고 지식재산의 보호가 강할수록 해당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아 소수의 사람만이 혜택을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식재산의 보호가 약한 것에 세모를 치면 유용한 지식 창출의 유인이 저해되고 지식의 진보가 정체됩니다. 약하면 지식의 진보가 정체되는 인과적인 구성을 취하고 있는데요. 자, 지식재산의 보호가 약하면 사람들이 이런 지식재산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겠죠. 내가 만들어내도 사람들이 법으로 보호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걸 베껴 쓰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식의 징보가 정체됩니다. 자, 이거랑 반대로 지식재산의 보호가 강할수록 거꾸로 된 세모 쳐볼게요. 해당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습니다. 내가 만들긴 했지만 너무 많이 보호해서 진입 장벽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 서비스를 쓰려면 돈을 많이 내야 된다던가 혹은 어떤 권위나 특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만 이러한 지식재산을 사용할 권리를 준다던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만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강하면 지식재산에 대한 접근을 막아서 소수의 사람만 혜택을 보게 되는 이러한 인과적인 구성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전자로 발생한 손해를 유인비용 전자니까 세모, 후자로 발생한 손해를 접근비용 이라고 한다면 지식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두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될 때일 것입니다. 자, 각국의 수준에서 자국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설정하는데요. 특히 보호 정도와 국민의 소득 관계를 보여주는 한 연구에서는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태에서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자,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냐면 특허 보호 정도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민소득이 늘어나면 우리는 보통 선진국이라고 부르죠. 선진국일수록 특허 보호 정도가 강해지고,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은 그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보다 오히려 특허 보호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 우리가 예상되는 것과 조금 반대되는 결론이죠. 자, 특허 보호 정도를 세로축으로 하면, 자, 내려갈수록 정도가 약해집니다.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높은 번호를 부여한다면, 자, 소득이 높으면 정도가 강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가 있고, 또한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에서 벗어난 국가들이 있는데, 자, 벗어난 국가들이 2번이면 순서대로 가운데 와야 되는데, 오히려 갓 벗어난 국가들이 가장 지식재산 보호 정도가 약하고, 그 다음, 그 위에 가장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가 있는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지식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에 대해서도 국가별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문이었고요. 정리를 해보면 1문단에서는 특허권과 영업비밀을 언급함으로써 다국적 기업이 지식재산으로 거두는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문단에서는 법인세와 비교하고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디지털세 도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3문단에서는 예시를 통해서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 회피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문단에서는 지식재산 보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강화된 지식재산 보호가 필요하다 또는 최적 수준, 그리고 각 국가든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 A를 가장 최근에 읽었으니까 A에 해당되는 문제 먼저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S국은 현재 국민소득이 가장 낮은 수준의 국가이고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일단 소득이 가장 낮대요. 지식재산 보호 수준은 가장 낮지 않고 갓 벗어난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에 있겠죠. 자, S국의 특허 보호 정책은 지식재산 보호 정책을 대표한다고 합니다. 자, 일단 정답부터 말하면 정답은 3번입니다. S국에서 현재 특허 제도가 특허권을 과하게 보호한다고 판단하면 얘는 접근 비용이 높은 거겠죠. 자, 접근 비용이 높으면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낮춰서 접근 비용을 낮추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 3번입니다. 1번 선지부터 간단하게 볼까요?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특허, 지식재산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하겠죠. 그래서 유인 비용을 현재보다 크게 인식해서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기 바라겠고, 유인 비용은 사람들이 지식재산을 생성하도록 끌어모으는 비용이에요. 자, 이 비용을 현재보다 크게 인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2번 선지 보면 S국에서는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낮을 때가 높을 때보다 지식재산 창출 의욕의 저하로 인한 손해가 더 심각하겠군. 유인 비용이 높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4문단 S국의 국민소득이 점점 높아진다면 유인 비용과 접근 비용이 합이 최소가 되는 지식재산 보호 수준은 낮아졌다가 높아지겠군이라고 했는데, 자, 가장 낮은 수준을 갓 벗어난 국가들,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오히려 특허 보호가 약해진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살짝 약해졌다가 여기서 소득이 훨씬 더 높아지면 1번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낮아졌다가 높아지겠군 이라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자, 5문단 S국이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높일 때, 자, 지식의 발전이 저해되어 발생하는 손해는 감소하고, 즉 유인 비용이 감소한다는 얘기겠죠. 다수가 지식재산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발생하는 손해는
누리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는 증가하겠군이라는 말은 접근 비용이 높아진다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정답 3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30번 디지털세에 대한 내용인데요. 디지털세의 답 5번입니다. 지문에서 5번 내용을 찾아보면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라는 선지가 도입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부과된다라고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정답 3번이 되겠죠. 33번 문맥상 A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A는 비국의 자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전체적인 수입에서 재반 비용을 빼주니까 얘는 재반 비용을 높여야 한다 그랬어요. 자, 이 5개의 선지 중에서 이것과 통하지 않는 것을 하나 고르겠습니다. 자, 1번 지사의 전체적인 법인세 부담을 줄인대요. 자,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까요? 자, 왜냐면 비국의 자회사에서 법인세를 내는 것보다 똑같은 수입을 했지만 A국에 이거를 부과해서 법인세를 먹이는 것이 훨씬 더 싸다 그랬으니까 1번 맞는 선지고요. 자, 2번 A국의 자회사가 거두는 수입을 늘려야겠죠. A국이 늘어나면 B회사의 수입은 줄어드니까 법인세 세율이 높은 곳에서 내는 법인세가 줄어들고 법인세율이 낮은 곳에서 내는 세금이 늘어나니까 전체적으로 거두는 A국의 자회사가 거두는 수입을 늘리면 되겠죠. 자, 정답 3번입니다. A국의 자회사가 얻게 될 이윤을 줄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A국의 자회사가 얻게 될 이윤을 줄이면 B국의 자회사가 얻게 될 이윤이 늘어나게 되는데, 자, 그러면 법인세가 높은 곳에서 이윤이 늘어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이윤을 늘려야 됩니다. 자, 4번 B국의 자회사가 낼 법인세를 최소화해야겠죠. 왜? 법인세 비율이 높으니까. 자, 마지막 B국의 자회사가 지출하는 재반 비용을 늘린다. 이윤을 최소화한다. 똑같은 이야기였죠. 자, 31번 문제입니다.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이 수행할 학습지의 일부래요. 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고르는 문제였는데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자, 과제, 기억을 근거로 ICT 다국적 기업의 디지털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한가를 검증할 가설에 대한 판단입니다. 자, 기억은 법인세를 회피하는 내용이었어요. 자, 가설이 뭐였냐면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들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낮다라는 가설입니다. 자, 판단은 가설이 참이라면 가라고 할 수 있으므로 기억을 근거로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것을 지지할 수 있겠군이라고 하는데, 자, 보겠습니다. 1번 선지,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많다? 아니죠.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많습니다. 자, 2번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 로열티를 지출한다? 아니죠.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의 자회사에 로열티를 지출을 하면 법인세율이 낮은 회사에서 거두는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 수익을 법인세율이 낮은 곳으로 옮기는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의 자회사에 로열티 지출해야 합니다. 자, 3번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 대비 재반 비용의 비율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높다라고 했는데, 이 재반 비용은 수입에서 빼주는 거라 그랬어요. 자,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가 아니라 높은 국가일수록 높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세율이 높으면 재반 비용을 높여야 돼요. 나가는 돈이 많아져야 하기 때문에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정답 4번입니다.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서 수입에 대해 이윤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줄이고 있다. 자, 이윤을 어떻게 줄인다 그랬죠? 전체적인 수입에서 제반 비용을 빼면 그게 이윤이라 그랬는데, 이윤을 줄이려면 제반 비용이 높아져야겠죠. 결국 로열티를 지출함으로 인해서 제반 비용이 높아지고 이윤이 낮아지는 이야기입니다. 정답 4번 적절하네요. 자, 5번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 본사가 있는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낮다가 아니라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낮습니다. 자,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이 낮으려면 법인세율이 높아야겠죠. 자, 29번 문제입니다. 윗글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2번인데요. 1번, 3번, 4번, 5번 선지 지문에서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 선지 여기 있어요. 모두 지식재산인데 정보통신기술산업은 이 같은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창출된다 라고 했으니까 모두 지식재산이라는 말이 바로 1번 선지, 특허권과 영업비밀의 공통점입니다. 자, 3번 선지 여기 있어요. 과세하는 제도 도입의 배경, 디지털세 도입 배경 바로 여기 문단에 그대로 나와 있네요. 디지털세 도입 배경에는 법인세를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담겨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4번 선지는 어디 있냐면, 자, 로열티는 법인세를 줄이는데 어떻게 이용되는가? 결국 자회사를 2개 세워서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낮은 국가의 자회사에 로열티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자,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하고, 자, 이게 바로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를 줄이는 방법이죠. 여기서 로열티가 사용됩니다. 자, 5번 선지 보겠습니다. 5번 선지 이론적으로 지식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어떻게 설정하는가 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문장을 보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 라고 시작하니까 이론적으로 보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면 지식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두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될 때일 것이다 라고 최적 수준의 설정 기준이 나와 있네요. 자, 여기까지가 5번 선지였고요. 자, 여기까지 비문학 33번까지 풀이 끝났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